뉴스브리핑 제작에 도움 주신 분들입니다. 경험과 실적이 증명하는 김효지 부동산 전문인, 절세의 지혜를 나눠드립니다. 이상회계법인, 당신의 편에서 보험사를 상대해주는 제이슨문 손해사정사, 한 곳에서 시작되는 안정된 미래 선우앤선우 종합보험, 50불 이상 주문하면 무료로 배달합니다. 케이터링의 명가 참사랑, 20년의 경험과 실력과 노련함 우리들 척추신경원, 학자금과 대학 입시 상담은 AGM 인스티튜트. 홍성구의 뉴스브리핑 지금 시작하겠습니다. 로컬 소식입니다. 브라이언 캠프 지사는 22일 저녁 트위터를 통해 앞서 발표한 경제 재개 지침을 강행하겠다는 의지를 내비쳤습니다. 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어제 백악관 브리핑에서 캠프 지사의 결정에 강하게 반대한다고 말했는데요. I told the governor of Georgia, Brian Kemp, that I disagree strongly with his decision to open certain facilities which are in violation of the Phase 1 guidelines for 미용실, 이발소, 타투 팔러의 영업 재개는 시기상조라고 콕 집어서 지적했습니다. 이 업소들은 2단계에 오픈해도 되는 업소들이니 조금만 더 기다려달라는 말까지 했는데요. 하지만 결정은 주지사의 몫이라고도 했습니다. 그리고 조지아 주민들이 주지사 지시를 따르면 된다고도 했습니다. 캠프 주지사는 대통령의 기자회견 직후 트위터에 글을 올리고 이들 업소의 재개를 추진하겠다는 취지의 발언을 했는데요. 조지아 전역에 걸쳐 운영되고 있는 수천 개의 사업체들처럼 재개를 결정한 사업주들이 직원과 고객의 건강과 복지를 우선시하는 최소한의 기본 운영을 고수할 것이라고 확신한다고 했습니다. 결국 업소에서 잠정적으로 발생할 수도 있는 바이러스 감염의 책임을 업주에게 떠넘기는 셈인데요. 에모리 대학의 카를로스 델 리오 박사는 AJC와의 인터뷰에서 캠프 주지사가 경제적 어려움을 토로하는 것은 이해된다면서 하지만 체육관을 연다고 해서 꼭 체육관에 가야 할 필요는 없다고 말했습니다. 조지아 주민 스스로가 자신을 지켜야 하는 셈입니다. 조지아주의 코로나19 확진자는 22일 저녁 6시 28분 현재 21,102명입니다. 총 검사자는 94,072명으로 확진율이 22.43%나 됩니다. 현재 입원 치료 중인 환자는 4,018명, 사망자는 846명으로 집계됐습니다. 기아자동차 조지아 공장이 코로나19 여파로 공장 가동을 중단한 이후 6명의 근로자가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았다고 밝혔습니다. 이 공장은 3월 30일부터 셧다운했는데요. 오는 27일 공장 가동을 재개하려던 것을 5월 4일로 일주일 더 연장했습니다. 이번이 세 번째 연장이고 무려 35일을 쉬는 셈입니다. 공장 측은 자동차 생산을 멈춘 동안 추가 청소와 소독 작업을 공장 내 전 작업장에서 실시해왔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현재 기아차 공장에서는 자동차 대신 안면보호대를 제작하고 있는데요. 한 달에 20만 개의 안면보호대를 만들어 조지아, 엘라바마, 뉴욕, 캘리포니아주 의료시설과 정부기관에 기부할 예정입니다. 앞서 기아차 북미법인은 전국에 집 없는 청소년을 지원하는 단체에 $1,000,000를 기부했고 캘리포니아주 오렌지 카운티 전역의 의료시설에 N95 마스크와 장갑을 기증한 바 있습니다. 체로키 카운티 보안관실은 온라인에서 아동과 성관계를 가지려고 2주 동안 연락을 주고받은 30대 한인 남성 이성원 씨를 미성년 성매매 미수 혐의로 긴급 체포했다고 밝혔습니다. 체로키 카운티 보안관 대변인 제이 베이커에 따르면 이 씨는 아동으로 위장한 보안관의 함정수사에 덜미를 잡힌 것인데요. 아이인 줄 알고 이 보안관을 만나러 우드스탁으로 차를 몰고 갔다가 지난 21일 체포됐습니다. 올해 36살의 이 씨는 아동 성추행 미수 및 성착취 혐의와 함께 미성년자와 외설적인 인터넷 접촉 8건, 컴퓨터를 이용해 어린이 유인 3건 등의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이 씨는 현재 보석이 불어된 채 체로키 카운티 교도소에 수감돼 있습니다. 백악관은 상하원 지도부와 스티븐 무누친 재무장관 간의 협상 끝에 코로나 바이러스 구제기금으로 4,840억 달러를 추가 투입하기로 합의했는데요. 지난 화요일 상원에서 만장일치로 통과됐고 오늘 하원이 이 법안에 투표할 예정입니다. 이번이 코로나19와 관련해 의회가 승인하는 네 번째 경기 부양 법안이 되는데요. 중소기업의 고용 유지를 위한 대출 프로그램 PPP에 3,220억 달러가 추가됩니다. 그중 600억 달러는 특별히 소규모 대출업체를 위해 적립됩니다. 또한 중소기업 재해대출 및 보조금으로 600억 달러, 병원들을 위해 750억 달러, 코로나 바이러스 검사를 위한 비용으로 250억 달러가 배정됐습니다. 하지만 은근히 기대를 모았던 현금 지원은 이번에는 빠졌는데요. 백악관이 경제 정상화에 시동을 건 상태여서 앞으로 전 국민을 대상으로 하는 현금 지원은 없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한인 경제를 살립시다. 음식 주문 투고와 배달을 통해 지금의 힘든 시기를 함께 뚫고 나아갑시다. 이 캠페인은 미 동남부 한인 외식업협회가 함께합니다. 지구촌 소식입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어제 영주권 발급을 60일 동안 중단하는 행정명령에 서명했습니다. 코로나19 대유행 기간 동안 미국인을 외국인 노동자들과 경쟁하지 않도록 보호하겠다는 취지의 명령이라고 하는데요. 이번 명령은 미국 이외 지역에 있는 사람들이 영주권을 받지 못하도록 일시적으로 금지하는 조치입니다. 부모나 성인 자녀, 형제 등 미국인의 가족이면서도 영주권이 없어 이를 받으려는 사람들이 1차 피해자인데요. 영주권자의 가족 초청 이민이 막히게 된 것입니다. 취업 또는 특정 분야에서 출중한 능력을 갖춘 이들에게 주는 EB-1과 같이 다른 수단을 통한 영주권 취득도 제한됩니다. 하지만 시민권자의 21세 미만 자녀 및 배우자는 여전히 영주권을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코로나19와 싸우기 위해 일하는 의료진도 예외이고 의료진의 배우자와 21세 미만 미혼 자녀도 영주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최소 $90만 투자해야 하는 EB-5 투자 이민 프로그램도 계속 유지되고 국무장관과 국토안보부 장관 등이 결정한 국익에 부합하는 자들도 행정명령에서 면제됩니다. 전문직 인력에 주는 H-1B 비자, 농업 분야 임시 취업 비자인 H-2A 등 비이민 비자는 이번 행정명령의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미국으로 오는 관광객도 아무 문제가 없고 기존에 발급된 비자도 계속 사용할 수 있습니다. 세계적으로 히트한 음악영화 보헤미안 랩소디의 각본을 쓴 앤서니 맥카트니 팝의 여왕 휘트니 휴스턴의 삶을 다룬 영화 각본을 집필한다고 AP통신이 어제 보도했습니다. 휘트니 휴스턴이 가수로 데뷔한 10대 시절부터 48세에 비극적으로 생을 마감하기 전까지 많은 시간을 함께 보내온 음반 제작자 클라이브 데이비스도 이번 영화 제작에 함께 참여합니다. 데이비스는 전 세계에 엄청난 영향을 준 천재 가수가 자신을 망쳐버린 악령과 치열하게 싸워야 했던 삶을 고스란히 드러낼 것이라고 했는데요. 휘트니 휴스턴은 25년 동안 가수로 활동하며 전 세계에서 2억 장이 넘는 음반을 판매하고 그래미상, 빌보드 어워즈, 에미상 등 각종 상을 휩쓸었지만 지난 2012년 2월 호텔 욕조에서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68세 나이지리아 여성이 체외 수정을 통해 아들, 딸 쌍둥이를 출산했다고 CNN 방송이 어제 보도했습니다. 마거릿 아데 누가라는 이름의 이 산모는 4차례 체외 수정 시술 만에 고대하던 아기를 품에 안았는데요. 쌍둥이 아빠가 된 77세 남편 노아 씨는 그동안 간절하게 아이를 기다렸으며 거듭된 실패 시도에도 절대 포기하지 않았다고 말했습니다. 산모는 지난 21일 임신 37주 만에 제왕절개 수술로 쌍둥이를 분만했습니다. 한편 세계 최고령 출산으로 기록된 것은 지난해 인도에서 73세 여성이 체외 수정을 통해 딸 쌍둥이를 낳은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한국 소식입니다. 한국 시간 23일 오후 3시 7분경 제주도 성산 일출봉 앞 잔디광장에서 불이 나 약 40분 만에 꺼졌습니다. 소방 헬기와 소방차 10대, 소방관 40여 명이 투입해 진화에 나섰는데요. 불이 바람을 타고 오름능선까지 확산해 잔디 약 2645평방미터와 나무 일부를 태워버렸습니다. 화재 현장에 있던 예초 작업자 A씨는 불을 끄려다 손가락에 2도 화상을 입고 제주시내 병원으로 이송됐는데요. 소방당국과 경찰은 잔디광장에서 예초 작업을 하던 중 예초기 엔진이 과열로 화재가 발생한 것으로 추정하고 사고 원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유네스코 세계자연유산이자 세계지질공원 대표 명소인 성산일출봉은 해돋이 광경이 고려시대 팔만대장경에 새겨져 있을 정도로 예로부터 일출명소로 잘 알려져 있습니다. 오거돈 부산시장이 23일 오전 기자회견을 갖고 시장직에서 사퇴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오 시장은 죄스러운 말씀을 드린다. 저는 최근 한 사람을 5분간 면담하는 과정에서 불필요한 신체 접촉이 있었고 강제추행으로 인지했다며 머리 숙여 사죄드린다고 말했습니다. 오 시장은 최근 시장 집무실에서 한 여성 공무원과 면담하다가 해당 여성의 신체 특정 부위를 만진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피해 여성이 부산 성폭력 상담소를 찾아 성추행 피해 사실을 알렸고 오 시장에게 사퇴를 요구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오 시장이 사퇴함에 따라 부산시정은 변성환 행정부시장이 시장 권한대행으로 이끌게 됐습니다. 오 시장 취임과 함께 시청에 입성한 정몰라인도 일괄 사퇴할 예정입니다. 한편 오 시장 사퇴에 따른 보궐선거는 내년 4월 치러질 예정이어서 부산시정은 1년간 공백을 피할 수 없게 됐습니다.
방역당국이 코로나19를 감기에 비유하며 앞으로 재유행하는 것을 피할 수 없을 것이라고 내다봤습니다. 또 재유행 대비에 있어 개인의 건강관리 역시 중요하다면서 고위험군인 흡연, 비만자의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권준욱 중앙방역대책본부 부본부장은 오늘 정례 브리핑에서 전 세계적인 유행이 지속되는 한, 그리고 영원히 국경을 봉쇄하지 않는 한 코로나19는 언제든 세계적으로 유행이 가능하고 새로운 감염원은 지속적으로 생겨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에 따라 방역당국은 국내 코로나19 발생 추이가 안정세인 지금을 다음 유행을 준비하는 시기로 보고 생활방역으로의 이행, 의료체계 점검, 연구개발 등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고 권 부본부장은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개인의 평소 건강관리도 강조했는데요. 흡연과 비만이 코로나19 고위험 요인에 해당한다며 금연하고 적정하게 체중을 관리하는 등 건강생활에 신경 쓰고 노력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2020년 4월 23일 홍성구의 뉴스 브리핑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